안녕하십니까. 566회입니다. 수학 주름 품질 관리를 하는데 3, 4회를 다른 거는 뭐 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지만 이번에 입시를 반드시 좀 오시고요. 노란기는 바쁘더라도 한 번은 참석하셔야 다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 65회는 3회를 했거든요. 3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도 측정 방법 반드시 정리 좀 해가 읽어보시고, 간능검사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고등학교 책에 있는 겁니다. 오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저번에 10회 5가 너무 크다, 그죠?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또 올리고. 오류의 저장, 층간물 이용 방부제, 산화방지제 같은 거. 동결 지장에 관계되는 거, 앞에가 자기 소화 단계, 재질분해 단계, 갈변 단계, 비호소적, 그리고 티로시나제, 이름을 가진 거 아미노산의 티로신의 작용으로. 저는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는데, 티로신의 작용으로 검정색인 멜라닌이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이제 티로시나제는 그 호소명 이름이거든요. 산화변제, 지질하고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거. 저장중 동결, 건조현상이니까 다공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프리즘 번이거든요. 아이스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번? 오면 질문하십시오. 저번에 강의했습니다. 밀봉기. 킬달법. 킬달법을 이렇게 이제 총질소를 측정하는 건데, 좀 정리했는데,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정리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물속에 존재하는 질소화합물을 유기질소와 무기질소 존재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질소는 모두 합한 총량을 총질소다. 우리나라 수질오염 기준의 총질소 실험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카드뮴, 구리한원법. 가시선 분광법에서 하는 종류 킬달법이 있습니다. 이게 면소오름법 등이 있더라. 그다음 이제 부제로와 첨가물과 부제로 한 번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갈조로, 기능식품, 후코이단, 알기산, 브라인 침지 동결, 냉동을 할 때, 동결을 할 때, 열을 운반하는 작동 주체입니다. 운잡이 아닙니다. 운반입니다. 운반, 오타가 하나 있냐, 참. 하나, 오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출판사에 있는 걸 받아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보이네, 그죠? 운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조림의 4대 공정, 다시 이렇게 1차 기출 이론서라든지 1차 이론서에 다 있는 걸 다시 정리해나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올해는 반드시 탈기, 밀봉, 목적 같은 거 정리해야 됩니다. 2차로. 살균 김농기도 나왔고, 냉각도 나왔을 겁니다. 살균이 3회, 냉각 2회. 작년에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럼 탈기, 밀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밀봉기 작년에 나왔고,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 고등어도 2분이나 언급된 낸자요. 산화방지제, 보존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햅삽은 4회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게 있는데 4회가 이제 들어갑니다. 4회는 제가 보완도 많이 하긴 했지만, 기본은, 4회니까 사기, 정현정 씨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제가 김영애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사후경직. 반드시 각 단계마다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경직에는, 해당 작용은 ATP가 감소, 정지 감소, 그리고 저산의 생성, 선도 판정 앞에 있었죠. 휘발성, 용기질소, VBM, 상은하든지
가오리, 아싸 가오리라는 홍어 같은 데는 못한다 했습니다. 가오리과에 속하는 홍어는 못한다 했습니다. 홍어나 이런 가오리 같은 거 잡자마자 죽어버리면은 요소 작용을 해가지고 아모니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 못하는 게 세 개가 뭡니까? TMA, VBM, pH라 그랬죠. 의입 단백질, 혈압육, 이것도 보면은요, 적색, 혈압육을 적색이거든요. 보통육, 백색보다 사후 경직이 빠르다, 많다. 이런 건 답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모르겠는데, 저도 하도 지금 저 책들이, 수험서들이 잘못돼가지고, 대학책, 보면 대학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서 좀 이렇게 보더라도,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좀, 인용을 해야 됩니다. 말린 오징어, 말린 전복, 포멘, 타우린, 오징어는 갑오징어는 10개 다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TTT 곡선이 벌써 2번 나왔죠. 시간과 온도의 품온 상태, 여기 품온 상태가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냉동 능력, 이것도 2번 나왔네요. 1톤에 24시간 영도 얼음을 만드는 능력, 0도시의 물 1톤을 0도시의 얼음으로 만드는 것, 냉동 능력. 냉동 해동, 동결 냉동하고 해동합니다. 해동은 가공하기 위해서 해동을 하는 거고, 융해는요, 가공이라는 게 아니고 동결, 융해, 풀리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풀리는 게 융해라 그럽니다. 해동이란 말을 쓰면은 가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해동을 하고, 해동을 하면 드립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드립량을 측정할 때는 자연 드립 같으면은 3시간 정도의 상온에 두고 있다가 측정을 하는 게 맞답니다. 그리고 고동학조 책에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강의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육 소재지, 그러니까 충전인가 그렇죠. 봉합 밀봉하는 방법으로서 포장 용기는 결속법이랍니다. 소재제로. 그리고 봉합 밀봉 위에 딱 묶는 거 있잖아요. 결속법.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준구객, 이거는 이제 포준구객은 있잖아. 3, 5, 10, 15, 22 포준구객이거든요. 물론 여기 물어보는 포준구객은 아닌 것 하니까 50kg인데, 다음 중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이렇게 보면 답은 없는 겁니다. 포준구객에서 3, 5, 10, 15, 20이니까 그 안에 없으니까 50kg인데, 우리가 이제 포준구객이 없는 품목, 유사 품목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상거래상 5kg 미만이라든지 최대 거래 이상도 상거래나 간섭에 의해 가지고 컨트랙터, 개인 컨트랙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포준 거래 단위를 근거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상품성 가치도 있고 위생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수라든지 또는 농산물 같으면은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이 포준거래 단위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는 어떻게 할 거냐, 선호로하고 페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2차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미도 P, 에틸렌 등 적정 필름 주머니 밀봉하는 과일을 살고 난 제품, 레트로트 파우치 식품. 우리 때도 뭐가 나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저온 살균 우유. 이거는 우리 수산물에서 우유를 찍으면 안 되긴 안 되겠죠. 그럼 1, 2, 3인데 진공 포장은 안에 진공을 해가지고 입체 포장식으로 만든다는 건데. 통조림 식품 좀 이렇게 놓은 지문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식품 수산식품 냉동 저장용 품질 변화 방지책, 이게 아까 전에 좀 있었죠. 앞에 박스, 그리고 드립 같은 것도 있고, 드립은 급속 동결로 저장 온도를 변동을 작게 해야 됩니다. 이게 김용희 시험 때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생각해 보면요. 단백질 팽성은 동결 변성 방지제 첨가하고요. 그리고 지질 산화 같은 거는 그레이징하고, 그레이징하면서 비닐을 입히면서 포장해가지고 산소와 접촉을 방지시켜 버리는 거죠. 건조는 또 포장을 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냉동화의 변결점을 성화 건조시키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고초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죠. 동결 건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근법은요. 동결에서 융해죠, 융해. 동근법입니다. 융해시키고 얼개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체에서 그 기체로 하는 건 기하라 그러죠. 이거는 성하, 동결 건조 장치는 성하라 그럽니다. 기하는 액체에서, 액체가 뭐죠? 하여튼 액체가 있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기하라 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동근법 있잖아. 동근법 이게 아까 전에 동결, 융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훈제법 냉운폼 저장성을 증가시킨 요인은 아까 저번에도 저 강의할 때 했죠. 자, 냉운폼은 온도를 이렇게 훈연주 건조해야 수분을 감소시키고 훈연주 항균성 물질 포르말데히드가 있고요. 그래서 첨가된 소금이 있고요. 저장성 가열에 의해서 냉운품은 가열하는 것보다도 연기로 주기 때문에 연기를 째죠. 그러니까 이제 훈제품 있잖아. 훈제품 과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을 하지 않는다. 연기를 이렇게 짠다. 온도에서도 째거든요. 그걸 연기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나서 사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훈제하더라도 억제 또는 사멸. 사멸도 말이 절반이고요. 가열이란 말도 좀 틀린 겁니다. 그때 가열시키는 게 아니고 연기로 포르말데히드는 페놀 성분을 이렇게 연기로 찌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페루에 세어 훈연하는 그런 게 열렸는데 어페루에 세어 있잖아요. 저번에 그 박스가 있었는데 앞에 그죠? 앞에 이론서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도 앞에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그래서 288분도 좀 보완을 해야겠고요. 가다릉어, 자백음품, 곰팡이 붙이는 거. 자, 곰팡이 붙인다는 거 왜 붙일까요?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방 함량 감소, 병원 세균의 감소, 미리식이 되겠죠. 수분 함량 감소, 제품의 풍미 증가. 곰팡이가 놓았다는 거 의미를 이렇게 좀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공품 중에서 건제품, 건제품이 좀 많이 냈네. 동군품 말리다가 융했다가 맞네요. 이게 동군품이 맞네요. 소금품은 그대로 말리는 거죠. 마른 김. 그리고 작은품은 찢어. 저번에도 좀 있었는데, 여기를 좀 앞에 페이지하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확인하고. 이런 걸 지금 정리를 저번에 그 1차 이론서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기출서 앞에도 있습니다. 자, 액젓의 국외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거. 세운수 빼고 지금 총실수학까지는 킨달법이 있었고, 타르색소, 대장군, 세운수는 빠집니다. 액젓, 총실수 액젓, 대장군, 타르, 보존료, 사브로산, 0.1, 대장군, N5C1, M0, 라지 M은 10입니다. 10. 액젓 조미료는 제외한다. 이게 이제 그 식품공전에 그 2차용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놓았습니다. 1차에서. 그래서 지금 2차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농산업 품질관리 법령이라든지 2차 논 문제, 법령도 다시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수학전후 품질관리 파트, 그리고 수산유통, 2차식으로 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2차를 한다는 것은 수학전후 품질관리 실무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 실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 2차 문제를 분석을 해갖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1차는 그 제 나름대로 약식대로 오타고 잡고 하면서 다 지금 나름대로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1차는 뒤로 밀고 참고용으로 들어가고 1차 이론서를 가지고 2차 80선하고 같이 매치를 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진공도
풍조림 진공도 측정입니다. 이렇게 뭐 팽창되지 않나 한다 해가지고 제품의 어떤 그 정상을 찾아내는 게 진공도 검사인데, 이래 그 2차도 그 시험이 나왔거든요. 다시 이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호소적 아닌 것은, 그러니까 식품끼리 아닌 것, 끼리는 그 식품끼리 발생하는 것은 갈변 현상은 비호소적이죠. 새우는 아까 저 멜란이 일어나는 티로신이 멜라닌으로 바뀌는 게 있죠. 근데 이 해석도 저도 지금 수험서인가 어딘가 아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지금 그거 했거든. 근데 티로시나제는 이름이거든요. 새우의 흑변은 티로시나제라는 이름을 가진 티로신이라는 호소가 멜라닌으로 변화시킨다. 멜라닌으로 흑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일단. 그 다음 비호소적은 메일러드 반응,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 게르메라 반응, 냉면 참중 갈변, 참치 통조림 갈변, 동결 가래비 표정 항변. 작년에 제가 지금 이거 그 3회 2차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강의를 할 때 누가 이제 목풍가 누가 왔더라고요. 그 티로시나제하고 티로신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소명은 티로시나제가 맞습니다. 호소는 티로신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티로시나제라는 이름을 가진 티로신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멜라닌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재 붙이면 이름입니다. 이름. 저는 김용혜가 이름이죠. 이름이 김용혜하고 김용혜를 가지고 있는 그 본질하고 다릅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군서 식중독,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예방하는 것, 아닌 것. 냉동식품을 실온에 장기간 해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동을 하더라도 덜이 발생은 3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디는 1시간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해동을 할 때도 빨리 좀 이렇게, 장기간이 아니고 2-3시간 안에 해동을 해갖고 가공을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장기간은 말이 틀린 거고. 그리고 세균식중독 하기 위해서는 익혀먹기라든지 그리고 청결 손 씻기, 고차 오염 방지 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균식중독 세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온에서 이제 그 식품을 장기간 방치해 두면은 결국은 신선도가 떨어지죠. 냉동에서 이제 해동이 되니까 신선도 떨어지면 결국은 미생물이 발육을 합니다. 미생물이 발육하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육하죠. 그러고 나서 이 세균이 발육해가지고 자체의 어떤 화학작용이니까 자기 소화로 가버리죠. 자기 소화를 뒤나서 부피로 가죠. 그걸 측정하는 게 pH 측정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하는 거죠. 강기능이 약한 60대 남자가 여름철에 조기를 라켓으로 보내 정해서 수위로 폐혈증 입원하였다. 감기는 약간 있다가 여름철에 조개로 날 것. 여름철이니까 10도 이상 되죠. 그러면은 비브리오 볼리피쿠스라는 이놈은 뭡니까? 10달러는 잘 안 자랍니다. 온도. 그리고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데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저도 보면은 원인군은 비브리오 볼리피쿠스라 그러고요. 그냥 우리가 할 때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그래요. 식중독이라고 그러고. 원인군 볼리피쿠스. 원인군은 볼리피쿠스입니다. 대장군 제준이라는 거 젖어 난다던데 뭐 해석이 없나? 좀 보완할게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원인군이라는 겁니다. 제준이 볼리피쿠스 원인 군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햅삽입니다. 결국은 지금 햅삽의 그 선행 조건 2개 하고요. 그리고 예비 단계 1개 하고 본절차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포라 외웠어요. 위생관리기준, 포준위생 운영지침이라 외웠고요. 자, 김용현은. 예비단계에서 단계, 또 이거 뭔가 하나 빠진네요. 단계. 팀제를 작용하여 용공인지를 공정하게 현장 확인하자. 본절차 7단계는요. 위증과 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인증관 보관하자. 이렇게 이겁니다. 근데 예비단계 5개와 7단계의 차이는 긴급성입니다. 근데 본절차, 위의 요소 CCP 중증관리 같은 데서, 기준점에서 벗어나면요.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품이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성이다. 근데 예비단계에서는 오늘 바쁘면 친구 만나서 그럼 만나고 내일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고. 위생관리시설 GMP는요,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시 적합한 위생시설을 설비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포준위생 운영 지침은 식품 제조 공정에서, 가공에서 주요 선행 요건을 관리를 말하는데, 영업장, 용수관리, 제품 회수 반품 프로그램, 냉동시설, 냉장, 제조 설비, 그리고 교육, 직원들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포준위생 운영 지침입니다. 예비절차 단계는 협섭팀 구성을 하고, 팀제 맞죠? 그리고 팀제, 제품 설명 작성해갖고, 용도 확인 단계를 하고, 용도 확인, 그리고 공정 흐름도 작성을 하고요. 용공 인지를, 그리고 공정하게 흐름도를 현장 가서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제 저도 이 차는 적어야 되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7단계에서 뭐 적는 거 나왔죠. 순서,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풀로 다 적을 수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협습의 7원칙에서 위증한 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 기록해가지고 인증관 보관하자. 그래서 이제 위에 요소 분석은 물리적, 이물질 혼입, 화학적, 독성물질, 첨가물, 농약 등, 생물학적, 병원성 미생물 첨부, 이 분석하는 단계가 위의 요인의 분석입니다. 물리학, 생물. 분석 절차는 잠재적 위의 요소를 도출해갖고 발생 원인 구명하고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해를 평가한 후에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설정인데 정이 뭐 빠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설정하고 위에 요소 목록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설정이 빠졌습니다. 정자가. 그리고 이제 위에 관리점을 설정한다. 위에 관리점을 설정한다. 설정. 그래 중점 관리점이란, 그러니까 맞죠? 자, 위에 요소 분석. 중점 관리점. 위중은 위중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정, 문서 기록 유지 2년간 이렇게 합니다. 자, 중점관리점 CCP라는 것은 위의 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의 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중점관리점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CCP 관리 기준의 관리 기준이죠. 그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CCP 관리 기준,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한계 기준이란 중요 관리점에서 위의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아까 전에 보면은 우리가 영해 기선 이런 거 할 때도 기준이 있었죠. 기준입니다. 기준, 한계 기준. 그 다음 측정 방법입니다. 모니터링이란 CCP 측정 방법은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 관리점에 설치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여 수행하는 1년에 계획된 관찰 측정하는 행위를 측정 방법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허용 한계를 벗어날 때는 개선 조치한다. 개선 조치하거든. 허용 한계를 딱 벗어나잖아요.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 취하는 1년의 조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즉각 긴급성으로 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품이 썩습니다. 그 다음에 협사 시스템의 검정이란 실제로 적합한지 평가하는 유효성 평가, 협사의 계획들, 협섭입니다. 협서 계획대로 실제로 잘 수행되는지 평가는 실행 준수성 평가 모두를 뜻한다. 기록.
다 하고 나면 이제 기록해야죠. 기록, 문서와 기록 유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해썹을 관리 실행하고 보관 의무는 인정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썹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경을 좀 쓰시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간 더 하면은 이 연속 강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들어갈 중금속의 종류는 요거는 수어는 미나 마타병, 가두면 카이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안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요번은 59수 미나미타 만 어천받은 어피를 먹은 주민들의 중추신경 이상증설부 그 원인의 아세트 알데히드 제조공업에 방류한 배수 중에서 수온이 발견했다. 수온은 그하고 비소는 굉장히 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소도 한번 다본 데 있었죠. 우리 검사 기준에서 안 들어간 거 안 들어가 기준이 없는 거 이런 게 비소가 있었죠. 비소는 자체가 독입니다. 먹으면 바로 그냥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간답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냄새에 맡는다든지 하여튼 비수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 햅삽 인정하기 선행조건 물어봤습니다. 1번 냉동 냉장 선행조건은 하나 있었죠. 위생장 위생관리.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생 시설 기준 포준 운영 지침 전행을 진짜 다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위포로 해가지고 위생관리 시설 기준을 설치하고 설비를 구성하고 구비하고 운영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주요 선행 조건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수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위생 담당자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진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우수 인력 채용이 아니고 채용도 하면 교육도 직원들 교육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선행 조건에 들어갑니다. 판매 가능한 수산물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299도 저도 다시 보완하겠는데. 여기 해석이 보면은 메탈 수는 1.0, 마비성 폐동은 0.8, 보고도는 10, mU 퍼치, 그리고 마이크로 유니트로 이렇게 하는데, 마비성 폐동은 0.8 이하이고로 mg입니다. 0.8 mg. 어디 가면 마비성 폐동 0.4, 얘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르카이트 그림 검출되면은 바로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메틸수는, 어디 가면 메틸수는 1.0 알로입니다. 이하. 틀렸죠? 1.0. 높네요. 보고도, 2배가 넘네요. 그죠? 이리 되면 안 된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2차가 놓은 겁니다, 지금. 2차가 놓아서 299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다라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자도 여기서 보면은, 메틸 수원은 1.0 mg per kg 심해성 세출후 그리고 마비성 폐독은 0.8 mg per kg 유니트 같으면 g이 되거든요. 8 그죠? 그다음 보고독은 10 mU per g입니다. 이게 기준치를 이한대 넘어가면은 못 먹습니다. 죽습니다. 금지가 되죠. 그렇게 나왔고, 작년에 2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2차가 이렇게 내겠다는 어떤 전제 조건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 페루독소 식중독이 페루독소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거든요. 페루독소. 옳지 않은 것은 페루독소는 주로 페루의 내장에 존재하여 쉽게 파괴 안 된답니다. 페루독소의 중요한 마비성 폐도, 설사도 폐도, 기억상실성 폐도, 신경성 폐독인데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하면 2차가 마비성 폐독만 위에 있죠. 그만 출제 범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페루독소는 식중독에는 모시조개, 굴, 바지락, 베네루핀 독소, 고동류의 테트라민, 고둥입니다. 고동이 포준말이고 우리 경상도 가면은 고동이라 그럽니다. 고동.
그러니까 바다에 가고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고동을 먹으면서 음료수 같은 뭐를 마시면 재밌는데 그런 근데 그때 고동 우리 시골 와서 고동이라도 상관없는데 고등이 표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 시골에는 고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동이라 묻고 살았는데 서울 와서 고동이라 하니까 오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폐루독소, 이제 마비성 폐독이 이제 폐루독소, 그러니까 그 마비성 폐독, 설사형 폐독, 그다음 기억상실 폐독, 신경성 폐독 이런 게 있다. 왜냐면은 이제 강의 이제 자료가 자료지만 이렇게 이제 1, 2, 3짜리 올리잖아, 그죠?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2차를 들어가면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2차 쪽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1차하고 똑같이 10분 공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서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가공법의 합불방정, 용어 정리, 어루페루, 뭐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가공법의 검사 기준에서 용어 정리에서 안 놓은 게 없습니다. 어페루, 어루페루 각각연체로, 신선 냉장품,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 상태 유지하는 동결하는 0도씨, 10도씨 이하로 사용합니다. 우리 김용희 동식물이 나오고 냉동품, 동식물을 원행 처리 가공하여 동결시킨 동결입니다. 냉동에 동결. 건제품, 건조하여 단순히 굽거나 한다. 수산동식물. 염장품, 수산동식물을 식용염 처리거나 숙성시킨 거다. 조미 가공품, 어간요 의유, 수산동물입니다. 식물 안 들어가고. 어분업이 수산동물, 자숙 압착 건조. 한천, 홍조류입니다. 물리학, 생물은 안 들어가죠. 축출연구 건조. 어육 연제품, 어육에 소량의 소금 부재료 넣고 갈아서 만든다. 부재료 있고. 결상태, 뱅통조림, 수산 동식물, 거의 다 놓은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이게 이제 하르페루 간능검사, 이게 이제 우리 때 김용희 때 시험 놓은 거죠. 신선 냉장품도 뭐 작년인가 놓았나? 놓았습니다. 어페루 합격, 불합격. 그럼 이런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불합격. 외관 한력도 식물에서 외관은 손상 변형이 없는 형태로서 병충이 없는 것 있으면은 불합격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간능검사. 그 다음에 건조품의 간능검사, 마른 김 좋죠. 그 다음 마른 멸치, 대중소자멸 세멸 16mm 미만 1, 2, 3. 이건 1, 2, 3. 이거 오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한천인데 1, 2, 3 등해가 있네요. 실제 보면은 장애는 안 들어가고 올해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마른 돛 1, 2, 3. 그러고 나서 이것도 뭐 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어루, 마른 오징어, 마른 굴, 마른 페루, 마른 어페루 분말, 마른 해삼, 마른 새우, 마른 상어 지느러미, 마른 다시마, 진톳 이것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합격 기준. 마른 돌김, 마른 김, 구운 김, X선분, X선분 같은